자 여러분, 쿠팡에서 육개장 사발면이 한 박스 5,040원에 풀렸습니다. 원래 가격이 27,200원이니까 80% 할인, 한 개에 140원이면 이건 뭐 육개장이 아니라 6원짜리 갓게장? 이건 실수였거든요. 시스템 오류로 잠깐 올라간 가격인데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주문이 수만 건? 심지어 900개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사재기에서 당근마켓에 되팔기까지. 이쯤 되면 사발면 재테크예요. 쿠팡은 이미 배송된 거는 공짜로 보내주고 못 보낸 주문은 취소하면서 5,000원 쿠팡 캐시로 보상했습니다. 라면 하나로 온라인이 들썩들썩. 이거 보면서 느낀 건 사람들 진짜 빠르다. 그리고 쿠팡은 마케팅이냐 손해냐 두고두고 회의했을 겁니다. 이상 육개장보다 빨리 퍼진 라면 대란 소식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동덕여대에서 일이 터진 건 알고들 있죠? 학생들이 남녀공학 반대를 외치며 교내를 점거하고 벽엔 낙서, 기물은 파손, 수업은 올스톱, 학교는 피해액만 40억 원이라며 그해 12월 시위 주도 학생 21명을 형사 고소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슬쩍 끼어듭니다. 학생들 고소 취하하세요. 안 그러면 교육부 감사 들어갑니다. 자료 요청은 5년치, 10년치씩 막 날아오고 이쯤 되면 학교 입장에선 국회가 자료 수집이 아니라 압박 배달하는 느낌이죠. 결국 5월 14일 학교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원치 않습니다는 처벌 불원서까지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40억 원 피해 누구 주머니에서 메우냐는 거. 학생들한테 민사 소송도 어렵고 교비 쓰면 배임 소리 나옵니다. 이러다 진짜 재단이 통장 까야 할 판이에요. 한편 학생회는 민주당 의원님들 감사해요 하고 입장문까지 냈는데요. 정치권 중재가 아니라 학교 입장에선 그냥 한쪽만 들은 심판 같았던 거죠. 자 여러분, 미국에서 또 이상한 기류가 솔솔 올라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4,500명 빼는 걸 검토 중이라네요. 약 28,500명 중에서 일부를 관 같은 데로 옮기자 이 말인데요. 아직 트럼프 본인이 오케이 한 건 아니지만 고위 당국자들이 슬슬 판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왜 이러냐면 김정은이랑 다시 잘 지내보겠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워낙 대화 좋아하잖아요. 미군 좀 줄 테니까 핵 내려놔봐 이런 당근 전략 가능성입니다. 동시에 중국 견제도 염두에 둔 전략이에요. 북한은 이제 한국이 좀 맞고 미국은 중국 막는데 집중하자 이런 계산인 거죠. 근데 한국 입장에선 갑자기 미군 줄인다 이거 웃을 일 아닙니다. 안보 불안 커지고 국방비 쭉쭉 오르고 외교도 흔들릴 수 있어요. 한국 정부는 논의된 바 없다고 했지만 트럼프 스타일 아시죠? 갑자기 훅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식시장 멀미 날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중국이 용산 땅을 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무려 대통령실 미 대사관 예정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까지 전부 1km 안에 있는 핵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법상 외국인이나 외국 정부도 땅을 살 수 있거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국경 근처가 아니면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용산은 그런 제한 구역이 아니라서 아무 문제 없이 매입이 가능했던 거죠. 정부도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게 대통령실 같은 안보 중요 구역도 외국인 토지 허가 구역으로 묶자는 거예요. 허가 없이는 못 사게 하자는 거죠. 아니면 외국 정부가 땅 살 땐 따로 심사하자 이런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외교 마찰도 있고 만만치 않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국은 이미 땅을 샀고 한국은 이제야 법을 고칠까 고민 중입니다. 지금 팔린 건 땅이지만 잃은 건 안 보이네요. 자, 전주에서 작년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고 기억하시나요? 2024년 6월 27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벌어진 사고였는데요. 당시 술에 취해 포르쉐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시속 159km라는 미친 속도로 달리다 이제 막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19살 청년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청년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친구도 중상을 입었죠. 그런데 가해자는 반성은커녕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치졸한 꼼수, 이른바 술타기까지 벌였습니다. 법이 이걸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게 더 분통 터지는 일이죠. 결국 최근인 2025년 5월 21일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늘어나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억울하다며 대법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법 개정이 다시금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맙시다. 자, 또 중국이 문제입니다. 이번엔 서해 바다의 노세일존 출입금지 구역을 그었어요. 근데 어디냐? 우리 땅 아니 우리 바다 한복판이에요. 한국 EEZ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그냥 선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안 알려줘요. 근데 뉴스위크 말로는 군사 작전하려고 그랬답니다. 군함 돌리고 드론 띄우고 이 구역은 내가 접수한다 이거죠. 문제는요, 그 근처엔 이미 중국이 세운 양식장이란 이름의 구조물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양식장이면 냉장고는 원자로입니다. 그냥 군사기지예요. 이거요, 남중국해에서 하던 짓 그대로 서해에 옮긴 겁니다. 슬쩍 들어와서 기정사실 만들기. 지금 넘어가면요 다음엔 더 깊숙이 옵니다. 이번엔 바다지만 다음은 뭘까요? 자, 또 사고 났습니다. SPC 제빵공장에서요. 이번엔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피 묻은 빵 못 먹겠다 이 말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 다시 불매운동 시작했습니다. SNS엔 SPC 브랜드가 쫙 정리된 불매 리스트도 돌아다니고요. 한국 프로야구 KBO가 SPC랑 협업해서 만든 크보빵 이것도 안 먹겠다며 야구 팬들까지 등 돌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맹점주들입니다. 본사 직원도 아닌데 매장 와서 그냥 나가버린다네요. 한쪽은 죽고 한쪽은 망합니다. 그런데 본사는 조용합니다. 결국 같은 일이 또 반복됐습니다. 시민단체는 SPC 회장을 고발했고 정부엔 전 사업장 특별감독 요구까지 나왔어요. 사람 목숨 값이 진짜 빵보다 가벼운 겁니까? 여러분, 이번에 정말 역대급 사건 터졌거든요. 삼성 SK도 쓰는 핵심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40대 남성이 출국 직전 긴급 체포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잡힌 게 아니라 기술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 아세요? 그만큼 산업기술 보호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A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캐필러리 기술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부품 회사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유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캐필러리가 뭐냐면 반도체 칩과 기판을 잇는 와이어 본딩 공정에 꼭 필요한 도구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용 고성능 반도체 만들 때 이걸 쓴답니다. 근데 이 A씨가 출국하려는데 아시아나 항공이 이륙을 8분이나 지연시켜가며 경찰을 기다렸대요. 덕분에 김포공항에서 바로 잡혔죠. 이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 법도 엄청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이하라니 할 말이 없네요. 법 쪽에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기술 유출에 대한 국가적 경각심이 반영된 조치라 평가했는데 그만큼 유출 시도가 점점 더 치밀하고 심각해졌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기업들도 긴장하며 기술 보안 대응을 훨씬 강화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앞으로도 끝까지 잘 지켜내야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간첩 바로 우리 군대 안에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현역 병사가 중국 간첩이었습니다. 이게 영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군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 병사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 국적자였고요. 엄마는 중국인, 외할아버지는 중국군 고위 간부였습니다. 애초에 메이드 인 차이나 태그 달고 나온 셈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한 짓이요? 진짜 가관입니다. 주한미군 기지 위치 한미연 아픈 연자료 무기 배치 정보 심지어 우리 군의 취약 시간대까지 전부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알리페이로 1,700만 원 받았대요. 심지어 휴가 나와서 중국 공작원까지 직접 만났습니다. 군대가 아니라 간첩 실습 나간 수준이죠. 이게 왜 심각하냐고요? 전쟁 나면 적이 우리 어디 때릴지 미리 아는 상황이 됩니다. 작전 계획 전부 뜯어 고쳐야 할 만큼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이건 보안이 아니라 그냥 정보 방출이었습니다. 현재 군은 이 기밀을 주한미군과 공유했고 중국에 포섭된 군인이 더 있을 가능성도 보고 수사 확대 중입니다. 우리 안보 진짜 방심할 틈 없습니다. 여러분, SK텔레콤 해킹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개인정보 털이가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구글 보안팀에서 전 세계 해킹 사건들을 1년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SK텔레콤 사건이 국가 차원의 스파이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통신사 해킹으로 훔친 정보들이 다크웹에서 팔리지 않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죠? 실제로 중국 해커들이 미국 통신사들을 해킹했을 때도 정부 도청 시스템 정보까지 노렸다고 FBI가 발표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더 많은 해킹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70%가 해킹당한 걸 본인들은 모르고 외부에서 알려줘서 알게 된다고 하네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세요? 보안에 투자는 안 하면서 사고 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대응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국가 차원의 해킹이 더 늘어날 텐데 우리 기업들 언제까지 이렇게 뒷북만 칠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경찰에 9번 신고했지만 결국 살해당한 여성이 있었거든요.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3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납치돼 살해된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작년 9월부터 올해까지 무려 9번이나 112에 신고했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의 대응이 정말 막장이었습니다. 경찰이 지속적인 폭행 정황을 파악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사건을 대충 넘어갔습니다. 더 심각한 건 가정폭력이 아닌 교제폭력으로 잘못 분류해서 법적 보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월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단순 말다툼이라는 말만 듣고 그냥 돌아갔는데 경찰이 떠난 직후 가해자가 피해자 입에 수건을 물리고 때리는 고문 수준의 폭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가 지난달 600쪽이 넘는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기회를 놓친 끝에 무고한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9번의 도움 요청을 무시당한 채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루 일당 5억 원으로 감옥 대신 노역을 했다고요. 여러분, 황제 노역으로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기억하시죠? 이 양반 드디어 10년 도피 끝에 강제 송환됐거든요. 허 전 회장은 2014년 탈세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뉴질랜드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9년 10개월 동안 해외에서 버텼어요.
2019년 양도소득세 5억 원을 안 낸 혐의로 기소됐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호화 생활 의혹을 받았거든요. 더 심각한 건 허 전 회장이 대주그룹에서 100억 원을 빼돌려서 골프장으로 넘겼다는 의혹도 있어요. 경찰이 이 부분도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소환 직후 허 전 회장은 구속 취소와 보석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6년간 도피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상태 재판을 주장했습니다. 10년 전 하루에 벌금 5억 원씩 탕감받는 황제노형 논란을 일으킨 허 전 회장이 이번에는 과연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13년 동안 2092회라는 숫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한 의붓 아버지가 12살 의붓 딸에게 저지른 성폭행 횟수입니다. 법원이 이 남성에게 징역 23년과 위자료 3억 원을 선고했거든요. 피해자는 12세부터 성인까지 지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가해자는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 대신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주며 심리적으로 종속시키는 그루밍을 사용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친모가 큰 충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이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서 가해자가 구속됐어요.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징역 23년, 민사재판에서 위자료 3억 원을 판결했습니다. 통상 성폭력 피해 위자료가 1억 원 이하인데 13년간의 장기 피해와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3배 높은 금액이 인정됐거든요. 가해자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 17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고 이 사건은 가정 내 성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또 사고를 쳤거든요. 우리나라와 KF-21 전투기 개발하기로 해놓고 분담금을 안 내더니 이번엔 중국 제-20 전투기랑 러시아 수호이 35를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인도네시아 공군이 지금 운영하는 전투기 종류예요. 기존 F-16 수호이, 27 수호이, 30에 최근 계약한 프랑스 라팔까지 해서 이미 4개 기종인데 여기에 중러 전투기까지 더하면 총 6개 기종을 동시에 운영하게 되거든요. 마치 집에서 삼성, 애플, 화웨이 스마트폰을 동시에 쓰는 격이거든요. 더 웃긴 건 미국 F-15 전투기 도입 협상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139억 달러 판매를 승인해놨는데 중러 전투기도 사겠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투기는 사는 것보다 30년간 운영 비용이 훨씬 크거든요. 6개 기종 동시 운영하면 정비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 안 하는 전투기 박물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국 국방력만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